한국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한 외국인이 올림픽 폐막식을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프랑스의 한 신문사 기자로 이번 파리올림픽의 허와시를 여과 없이 다 목격한 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의 올림픽을 대하는 자세와 한국 선수들의 품위 있는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꽤 오랫동안 신문사에서 일해온 예나라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기사와 사건 사고를 다루면서 부끄럽지만 프랑스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점을 다른 나라에게서 배워야 할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한국을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K예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처럼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사로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포츠부의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에 관한 기사를 쓰지 않는데 올림픽 전반적인 부분을 기사로 써달라는 국장님의 제안으로 거의 선수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사를 쓰게 되었어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만큼 각 나라의 특징이나 문화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과 올림픽 소식을 잘 각색하여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끝난 이 시점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닌 다음 국제 행사를 준비한다면 어떤 점을 더 보강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2017년 파리가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확정이 되었을 때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이 들었었답니다. 그 당시 저는 신문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회사 직원들 모두 발표되는 현장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파리를 2024년 올림픽 개최 도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파리 시장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올림픽이 되게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2024년 파리올림픽을 마무리한 가운데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친환경 저탄소 올림픽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것이 기존의 올림픽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시선보다 다소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받게 된 것은 선수들의 컨디션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선수촌 숙소와 버스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필요시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안겨주었죠. 또한 선수들이 이동할 때 이용할 버스조차 창문은 막아버리고 에어컨은 없는 찜통 버스를 타게끔 해버렸죠. 그리고 프랑스의 생강의 수질은 좋지 않기로 악명이 높은데 그 더러운 강물에서 경기를 하겠다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수질 개선 작업을 했었습니다. 파리 시장은 직접 생강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애슬론 경기 후 한 선수의 구토하는 모습이 잡히면서 생강 수질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단은 채식 위주로 고기를 거의 먹지 못했다는 선수들의 불만이 있었죠. 바로 이 식단 문제 때문에 한국이 더 떠오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국 선수들은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보급받아 식사를 하였는데 그 퀄리티가 타이 추종을 불허했거든요. 저도 직접 그 도시락을 봤는데 고기와 채소의 조합뿐만 아니라 맛 또한 좋아서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이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자국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한국 선수단의 식단만큼 우수한 도시락은 없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도시락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퀄리티가 저도 안 먹을 정도의 상태였고 기름이 범벅인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한국은 개회식 때 입장하는 퍼레이드 중 북한으로 잘못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프랑스의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점이 많았던 파리올림픽을
그래도 무사히 마무리한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이 있는데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면서 이곳에서 눌러 살게 된 동료입니다. 민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와 며칠 전 만나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올림픽에 관한 내용을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에 관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민정 씨,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오는 건가요? 제가 봤는데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간 도시락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봐도 정말 맛있어 보이고 정성이 담긴 도시락 같았어요.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은 파리 외곽의 퐁텐블로에 위치한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의 식당에서 만들어져요. 그곳에는 선수들의 식단을 책임지는 조리사와 영양사분들이 파견되어 한식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선수촌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죠. 한식뿐만 아니라 양식과 중식 등 다양한 종류의 식단과 과일, 체중 조절식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수들에게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나라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사실 한국에서는 도시락 문화가 아주 보편적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던 세대지만 저희 큰언니는 학교에 도시락을 싸다녔던 세대거든요. 엄마가 아침 일찍 도시락을 준비하던 모습이 아직 기억에 남는데 형제가 많은 집은 도시락을 3-4개씩 싸는 집도 있었죠. 고등학생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했는데 점심과 저녁을 준비해 가야 하니까요. 어떤 반찬을 엄마가 싸주시냐에 따라 그날 기분이 좌지우지됐던 기억이 납니다. 언니의 말로는 그때 당시에는 햄이나 소시지 반찬이 최고의 도시락 반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 대부분 김밥을 도시락으로 싸온답니다. 야외에 나와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친구들과 둘러앉아 김밥 도시락을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때의 김밥은 지금처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아주 특별한 날 먹는 특식 같은 것이었어요. 엄마가 김밥을 말고 계시면 우리 형제들은 그 주변에 둘러앉아서 못생기게 말아지거나 옆구리가 터진 김밥을 하나씩 받아 먹으면서 행복해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김밥이 한국의 소울푸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김밥에 대한 추억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정 씨의 이야기에 홀린 듯 듣고 있었어요. 한국의 재미있는 역사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김밥은 이제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음식이 되었는데 김밥에 이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무기 종목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특히 양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는 한국 선수들의 조용하면서도 강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고 믿을 수 없는 안정적인 심박수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양궁의 강국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금메달을 싹쓸이하는 모습을 보니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의 나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국인에게 양궁은 어떤 것인지 말이죠. 민정 씨, 한국은 양궁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 거죠? 질투가 날 정도예요. 외국 선수들의 감독도 한국인 감독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민정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답을 했어요. 한국의 양궁이 세계 최고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특히 파리올림픽에서는 한국 양궁의 저력을 확인시켜주는 무대였죠. 양궁 경기를 보면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 선수들이 평온한 모습으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국 양궁이 이렇게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건 실력만으로 선수를 선발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의 메달 획득 같은 경력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오로지 지금 실력이 있느냐만 본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궁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힘든 여정입니다. 일단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말은 최고의 실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 실력이 비슷합니다. 모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인 거죠. 선수 선발을 할 때 학연이나 추천 같은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선수의 수도 큰 장점이기도 하죠. 훈련을 할 때도 출전 경기장과 비슷한 환경으로 세팅된 곳에서 연습을 하고 소음이나 바람, 햇빛, 습도 이런 것들까지 맞추어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꾸준한 후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걱정 없이 연습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20년 가까이 양궁 대표팀 후원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훈련을 하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양궁 강국이 되었던 거군요. 저는 원래부터 타고난 선수들인 줄 알았어요. 선수들의 노력과 주변의 서포트가 합쳐져 이렇게 한 종목에서 금메달 5개라는 큰 성과를 내게 된 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한국 하면 펜싱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 여자 모두 프랑스와 대결을 펼쳤었던 터라 저도 관심을 갖고 봐서 잘 알고 있지만 솔직히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기 매너를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프랑스 선수들은 심판에게 항의하듯이 따지는 반면 한국 선수들은 낮은 자세로 공손하게 부탁을 하더군요. 프랑스 선수들과 매너에서 큰 차이를 보이니 보는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모에 또 한 번 놀랐고요. 제가 약간 상기된 얼굴로 오상욱 선수의 얼굴을 보고 정말 한눈에 반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민정 씨는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상욱 선수를 보고 반했던 건 마찬가지예요. 큰 키에 잘생긴 얼굴이 배우보다 더 멋졌으니까요. 아직까지 유럽에는 한국인들은 작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에 가보면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학생들의 키가 정말 크답니다. 한국 선수들 식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음식이 잘 나오듯이 한국 학교의 급식 시스템은 세계 최고거든요. 완벽한 영양소 맞춤에 따른 식단과 최고의 식재료를 사용한 한국의 급식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배워서 갈 정도로 최고 수준이랍니다. 한국 급식에 관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 번 화제가 되어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 성장에 도움이 되고 더 이상 한국은 키 작은 사람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오상욱 선수도 키가 엄청 크잖아요. 저도 프랑스 선수들과 겨루는 모습은 봤는데 오상욱 선수가 넘어진 상대 선수에게 손을 내민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한국 선수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프랑스에서 K-팝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답니다. BTS의 진이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을 위해 파리 루브르 박물관 성화 봉송센터에 나왔을 때 새벽부터 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몰린 팬들은 진을 보기 위해 프랑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기다리던 팬들은 진을 프랑스에서 보게 되어 기쁘다는 말을 하며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진이 나타나자 팬들은 환호했고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약 200m를 걸어 성화를 봉송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진을 보기 위해 모인 팬들의 수가 엄청났고 팬들을 향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진의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하네요. 저는 갑자기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점이 궁금해져서 민정 씨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 선수들도 그렇고 K-팝 스타들도 그렇고 모두 상대를 대할 때 예의 바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한국인의 특징인가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예절 교육을 받아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예절이 존재하긴 합니다. 특히 어른을 공경하는 예절은 어떤 나라보다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난 다음 밥을 먹어야 한다. 어른에게 물건을 드릴 때는 두 손으로 드려야 한다. 버스에 어른이 타면 양보해야 한다. 등 어른을 배려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요.
지하철이나 버스에 노인을 위한 좌석을 아예 정해놓는 나라니까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무리 자리가 비어 있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처음에는 이상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인간을 평등하다는 의식이 강한 서양은 이런 문화가 좀 낯설긴 하거든요. 사실 민정 씨도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독특한 행동을 해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보통 유럽에서는 상대와 인사를 할 때 고개는 절대로 숙이지 않아요. 하지만 민정 씨는 저에게 살짝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주었거든요.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어요. 그때도 제가 물어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인사를 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어요. 이제는 저도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이슈 중 하나가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핸드폰으로 자신들을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간 올림픽 시상식에서는 휴대폰 같은 개인용 소지품을 반입할 수 없었지만 파리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직접 촬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영광스러운 순간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한데 어우러져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서로 관계가 불편한 나라들도 있는데 올림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 파트너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수들에게 지원했고 여러 나라에서 선수들이 오는 만큼 언어 장벽을 느낄 수가 있는데 통역 기능으로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에 대한 언박싱 영상을 공유하면서 저도 보았는데 독특한 디자인과 활용도 높은 기능이 탑재된 핸드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들은 여행을 갈 때 꼭 삼성 핸드폰을 가져가야겠다며 매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이렇게 삼성의 스마트폰 하나로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흐뭇했답니다. 전 세계에 이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삼성은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보면 이번 올림픽은 파리에서 했지만 한국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선수들의 활약과 멋진 경기 매너, 그리고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과 코리아 하우스에서 진행했던 다채로운 행사들은 전 세계인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한국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프랑스 신문 기자 예나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자칫 실수투성이었던 파리올림픽으로 전락할 수 있었지만 구원투수가 된 한국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네요. 우리나라 한국을 좋게 봐주셔서 저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